자, 우리가 연산자, 산술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용어 필요하고 데이터 참조해서 가져온다고 그랬고,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는 뭐 말 그대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한다는 건데, 이거죠. 그 교재 47페이지 내용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요건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다.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그래서 초과라는 표현이 거기 있을 거고요. 교재 47페이지에. 74페이지에. 교재 74페이지에 초과. 그 다음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죠. 그리고 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그 교재에 있는 거.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쓰냐고요. 자, 우리가 연산자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식을 적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꼴이 없으면 연산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이라고 하는 건 요건 실제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요건 식을 적겠다는 표현입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이런 1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철학 시간 아닙니다, 여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 맞죠? 그럼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할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겠죠. 그 긍정적인 답변하는 데이터가 뭐라고요? true. 엑셀에서 true. 그러면 다시 위로 가죠. 여기서 방금 엔터 쳤나요? 에? 식 작업하시고 여기 엔터 쳤나요? 여기서? 네. 그러면 엔터 치면 엑셀이 뭐 한다고요? 엔터 침과 동시에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 예외 없이. 기억나세요? 그럼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자, 요건 식이죠.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식이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기 일단은 여기를 봅니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방금 여기서 엔터 쳤나요? 또 식 작성하시고 그러면 이건 자 엔터 치면 엑셀은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 데이터 종류 뭐라고요, 엑셀은? 논리 데이터. 논리 데이터. 자, 이걸 이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런 일이 아니다. 틀린 표현이죠. 그러면 엔터 치셨을 때 데이터의 종류는 뭐? 아, 펄스 데이터의 종류는 논리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구나. 자, 그 다음. 자, 연산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박달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 있고 나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한 셀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한 셀에 그러면 두 데이터를 한 셀에 나타내려면 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아까 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참조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참조를 한다 엑셀에서 그건 곧 무슨 이야기죠? 아, 식 작업을 하겠구나라는 이야기죠. 식. 그래서 이꼴 가져오죠. 해당 주소에 가서. 그리고 가져온 이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또 다른 데이터와 나무라는 데이터. 그래서 M%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뭐 AND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AND는 이 기호의 기능이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본명은 M%라고 씁니다. 데이터 연결하는 데 씁니다. 엑셀 수식에서. 자, 그 다음 M% 연산 데이터 연결. 자, 이꼴 수식. 자, 참조,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고 직접 입력한다.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 방금 해보셨던 바와 같이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을 합니다. 숫자는. 자, 연결. 100점이라고 표시할 거거든요. 있어야 돼요. 결과값이. 그러면 문자 데이터 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게 참조가 아니고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때는 규칙입니다. 기본 규칙. 숫자는 참조가 아니라 숫자 데이터는 직접 입력. 문자는 쌍따옴표 묶어서 입력. 규칙입니다. 기본 뭐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두 데이터가 연결되겠죠. 자, 엔터 치면 1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방금 엔터 쳤잖아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면서요. 그럼 1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일단 액면 그대로 보세요. 여기 결과값 문자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셔서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아마 용어 중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표현이 보일 거고요. 저희들 그 교재 7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읽으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하나 한 줄 정도 하나 상대 참조 정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 잘 이해되세요? 읽어보시니. 자,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값 1과 값 2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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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값 1 가져와야 되겠죠. 참조 더하기 값 2 참조.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죠. 엔터 이걸 마지막 수업인데 열심히 참석하세요. 네? 예, 이렇게 엔터 이걸 값 1 참조 더하기 값 2 참조. 엔터 이걸 값 1 참조 더하기 값 2 참조. 엔터 이걸 값 1 참조 값 2 참조. 어제 처음 만났을 때 엑셀을 좀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신 분 계세요? 있으시다면 엑셀을 좀 잘 배우신 분 같습니다. 자, 일단 저와 같은 방식으로 다 나머지 분들은 따라오셨나 본데 혹시 여기까지 오는데 뭐 느끼는 점 없어요? 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 얼굴을 봐야 될, 화면을 봐야 될 시점인데 자,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몇 개를 더 작업을 해보면 느끼냐면 100만 개 작업을 해보면 느낍니다. 갑 1도 100만 개, 갑 2도 100만 개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하는 도중에 뭘 느끼겠죠. 뭘 느낄까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이꼴 입력 셀 주소 크기 플러스 입력 셀 주소 입력 엔터 그 동작을 몇 번 했다고요? 5번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한다 그랬죠. 컴퓨터상에서 똑같은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이 뭐가 있다고요?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러면, 자, 210부터 510까지 지울게요. 범위 설정, 딜리트키. 범위 설정하는 목적은 똑같은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자, 셀 선택, 단축키 쓰세요. 알고 계실 거니까. 복사, 컨트롤 C. 하나하나씩 붙여넣기 하지 않겠죠? 범위 설정. 똑같은 명령 한꺼번에 내려간다. 붙여넣기. 컨트롤 V.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는 이 기능은 엑셀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사 붙이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복사 붙이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엑셀이 가지는 복사 붙이는 키가. 자, 치울게요. 210부터 510까지. 자, 110 데이터 중에서. 자, 셀을 선택을 하시면 초록색 테두리가 형성된다 그랬고요. 나타난다, 표시가 된다 그랬고,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녹색의 사각점 보이세요? 녹색의 사각점 보이세요? 거기에 흰색 십자가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다 맞춥니다. 이렇게. 무슨 변화가 딱 생길 겁니다.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대기. 요 포인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용어? 이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드래그 동작을 쓸 겁니다. 여기는 뭐 마우스 드래그 동작. 그걸 쓸 겁니다. 이 드래그는 방향성이 상하좌우 다 움직이잖아요. 마음대로. 자, 요 포인트 마우스 버튼 떼지 마시고 꾹 누르고 계십니다. 누른 상태에서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해서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마우스 버튼 누르고 계세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채우기 핸들이라는 포인트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썼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는 결과가 뭐하고 똑같죠?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방금 앞에서 하셨던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이런 자, 빨간색 엑셀이 있거든요. 이 녀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다시 대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다시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붙여넣기를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정말 마치 시간 다 돼가니까 집중을 전혀 안 하시는군요. 빨간색 복사하면 빨간색 나오는 거 아닌가요? 파란색 복사하면 파란색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함정이 빠뜨린 겁니다. 일부러. 빨간색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복사 처음 하신 것처럼 왜 대답을 검정색 나온다고 하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라는 건 엑셀이라는 내용물, 엑셀 자체의 내용과 엑셀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죠. 우리가 그걸 서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이기는 기본적으로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복사하면 빨간색 엑셀을 복사하면 빨간색 엑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조정을 하면 더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방금 자동 치우기 복사 붙여넣기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요 셀을 가지고 복사 붙이기를 했다면 여기가 110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건 뭐 틀렸다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죠. 자, 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잖아요. 에? 저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저를 의심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210, 310, 410, 510이 나와 있는데 왜 110이 나와야 되냐,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요. 근데 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110이 나와야 되는데 210, 310, 410, 510이 왜 나올까가 저게 이상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울게요, 이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요거죠. 그럼 여기 자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셀에 있는 이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소. 예? 그럼 지금 110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 두 G4와 GH4를 참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동 채우라는 기능이 한 칸 내려갑니다. 한 칸. 그러면 원래 G4, H4에 있던 이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죠? 한 칸 내려가니까 GOHO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씩 이렇게 내려온 거 보이세요? 자, 자동 채우기 두 칸 내려갑니다. 110에서. 잘 보고 계세요?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설명 안 듣고 나중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뒷북치지 마세요. 에? 기본할 때 열심히 안 들으시면 제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뭘 할 겁니다. 질문하러 나오면.
자, 그럼 이번에는 자, G4, H4에서 어디로 나타납니까? G6, H6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동 체육을 사용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수식에 있는 주소가 한 칸 내려가니까 한 칸 바뀌고 두 칸 내려가니까 두 칸 바뀌죠. 그럼 세 칸 내려가면 몇 칸 바뀝니까? 세 칸 바뀌겠죠. G7, H7로. 그럼 네 칸 내려가면 네 칸 바뀌겠죠. G4, H4에서 G8, H8로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그럼 자동 채우기는 언제 쓰느냐 사용하냐고요? 지금처럼 인접해 있는 이런 셀 범위에 수식이 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수식의 형태가 셀 곱하기 셀이라는 이런 수식의 형태가 같게 나타난다면 내가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왜? 지금은 5개지만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 있다니까요. 100만 개. 자, 그 다음 여기 방향이 그래서 자, 자동 채우기를 한 칸, 자,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 요 자동 채우기를 하려고 하는 이 주소. 이 주소가 한 칸 내려가니까 자동 채우기 한 칸 내려가니까 주소가 한 칸 내려왔다. 두 칸 내려가니까 두 칸 내려왔다. 세 칸 내려가니까 세 칸 내려왔다. 네 칸 내려가니까 네 칸 따라 내려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왼쪽이 한 칸 움직일 때 오른쪽도 한 칸 움직입니다. 그러면 왼쪽 팔이 두 칸 움직이니까 오른쪽 팔도 두 칸 움직인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대적.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 형태가 수식에 있는 이 주소가 한 칸씩 따라 변하죠. 하나 내려갈 때 하나, 두 칸 내려갈 때. 그래서 이 주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이 주소의 형태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수식에 있는 셀 주소가 따라 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긴 문장을 가지고 수업이나 자료를 작성하기가 힘드니까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값 1과 값 2를 더하려고 하거든요. 100 더하기 10, 200 더하기 10, 300 더하기 10, 400 더하기 10, 500 더하기 10 이렇게. 그래서 100만 개나 되는 이 수식을 하나씩 작성을 해보니 이렇게 작성을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오겠네요. 네? 하나하나씩 작성해 내려간다면 100만 개나 되는 수식을. 그 작성해놓고 보니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식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이 같으려면 셀 주소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형태적으로 보면 셀 더하기 셀이잖아요. 형태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수식 형태가 나타난다는 건 내가 고생을 좀 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하나씩 100만 개를 적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해 쓰면 된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쓸 때 이꼴 값 1참조. 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실 때 주소는 한꺼번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L4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한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요 칸에는 뭐 셀 주소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L5가 나와야 돼요. 자, 자동 채우기 두 칸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두 칸 내려온 요 위치에는 셀 주소가 뭐가 나타나 있어야 되죠? L6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자, 내가 오른쪽에 수식, 내가 하나하나씩 작업한 거거든요. 귀찮지만. 근데 저 귀찮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인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하나 도입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도입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하나하나씩 뚜벅뚜벅 작성한 식을 맞춰주지 못하면 새로운 기능인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그걸 뚜벅뚜벅 끓여간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필요 없는 거죠. 버려야죠. 그러면 그걸 이제 자동차의 기능을 통해서 저 일을 처리한다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L5, 두 칸 내려오면 L6, 세 칸 내려오면 L7, 네 칸 내려오면 L8이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L4라는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보세요. A4입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A4라는 저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음 얘기도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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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4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요? 아니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주소는 뭐? 변해야만 여기 뚜벅뚜벅 걸어간 L4, L5, L6, L7, L8을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뭐라 설명됐습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 형태가 변한다. 무슨 주소? 상대 참조라고 표현해드렸잖아요. 상대 참조. 됐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소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상대 참조에서 이제 자동 채우기를 쓰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L4, L5, L6, L7, L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셀 선택하시고 더하기 값 2참조. 그러면 이제는 M4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쭉. 그럼 M4는 변해야 되니까 변하지 말아야 돼. M사,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 똑같이 나타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능 도입했는데 전혀 다르게 나오면 안 돼요. 똑같이 나와줘야 되니까. 뭐 자동치를 사용하는 동안에 M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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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사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자동치를 사용하는 동안에 저 주소가 변해야 되니까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변한다는 주소 하나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변하지 않게끔 하려고 뭘 어떻게 일처리를 하냐면 자동 채우기라는 녀석이 기능이 달러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해버립니다. 도입을 합니다. 저 달러라는 기호의 의미는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주소에다가 달러를 갖다 붙이면 행과 열의 양쪽에 다 붙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한쪽만 붙이는 경우, 행에만 이렇게 붙이는, 한쪽만 붙이는 경우.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생겨나냐고요? 양쪽 다 붙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생각.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다 보니 주소 형태가 4개가 생겨난 거고요. 예? 그리고 저 4개의 형태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느 셀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모두 다 A1 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1 셀에 대한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 무엇 때문에?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 행 고정, 열 고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합치면 두 개가 교차가 되는 A1 셀이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1 셀이 고정.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가 변화가 없으려면 행과 열에 달러가 붙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러를 붙이는 방법은 따라오지 마세요. 직접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두 개면 해볼 만한데 항상 많으면 귀찮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소 형태를 변경하는 키를 F4번 키라고 합니다. 주소 형태를 바꾸는 키가. 그럼 지금 M4 뒤에 놓여져 있거나 뭐 M4 가운데쯤 놓여져 있거나 어쨌든 M4 뒤에 커서가 있죠. 자, F4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F4 또 한 번 더 누르시고 형태 확인하시고 다시 또 F4번 키 한 번 누르시고 형태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더 F4번 키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 이 순서가 지금 제가 여기 표기해 놓은 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확인 못 하셨어요? 그럼 좀 빠르게 움직입시다. F4번 한 번, F4번 한 번, F4번 한 번, F4번 한 번. 그러면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F4번 키를 이름을 짓기를 순환 참조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환 참조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저 4가지 중에 어떤 주소 형태를 써야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전달해드리면 자 F4 자동 채우기 사용할 동안에 셀 주소가 변화가 없는 주소 형태가 나타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한 칸 내려갈 때 잘 보세요. 제 화면 잘 보세요. 여기 M4죠. 자, 한 칸 내려갔는데도 여기죠. 자동 채우기 한 칸 내려갔는데도 바라보는 주소가 여기죠. 자, 자동 채우기 2칸 내려갔습니다. 110에서.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똑같이 있는 위치 여기를 바라보고 있죠. 변화가 없죠? 3칸 내려갔습니다. 여기 바라보고 있죠. 4칸 내려갔습니다. 여기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자 화면 보세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형태의 주소를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풀어서 헤쳐놓으면 절대 참조라는 용어를 풀어놓으면 자동 치우기를 사용할 때 수식에 있는 주소가 변화가 없다, 고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두 개 한번 봅시다. 이건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변하겠죠. 열이 변하겠죠. A 열. 그 다음에 1행. 행은 고정이겠죠. 요건 열이 고정이겠죠. 요건 행이 변하겠죠.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뭐 하는 동안에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형태의 주소를 우리는 혼합 참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대 칠 때는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 참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다들 만만한 눈으로 쳐다보군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설명드릴 때 조금 식만 나오면 별로 거부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학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계산 프로그램이니까.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수학.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전공이 이쪽 분야가 아니구나. 특히 저기 철학과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왠지 아시죠? 이건 1 더하기 1은 얼마죠? 일하는 분야잖아요. 철학에 가면 1 더하기 1은 2.5가 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이 갑자기 틀에 박힌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뭐 수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거 뭐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뭐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20살 넘기 시작하면 생각 바꾸기 힘듭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습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속되게 표현해서 가시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구구단 모르시는 분 없죠? 구구단 자체를 모르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엑셀상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2는 2, 2는 4. 자, 그러면 이걸 2 참조 곱하기 1 참조 n 이꼴 2 곱하기 2, 2는 4, 2는 3. 저 혼자만 고생하고 있나요?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전달드릴게요. 자, 저 혼자만 고생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셀 곱하기 셀이라는 수식을 저런 형태의 수식을 총 몇 번 작업해야 되죠? 셀 곱하기 셀이라는 수식의 형태를 몇 번 작업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면. 8, 9, 72, 72번 정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할게요. 하고 나니까 이런 72개의 식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자, 내버려 두고. 자, 그러니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무슨 기능 쓰면 된다고요? 내가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자동 치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된다. 자, 자동 치우기. 자, 그러면. 자, 이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자동 치우기 사용할 때 주소 형태가 상대 절대 혼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상대 참조로 작성하는 거죠. 달러가 없는. 자, 엔터. 그리고, 자, 따라오세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일단 한번 채우겠습니다. 결과가 안 맞다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자동 채우기 기능 하나 더 전달할게요. 범위를 설정을 하시면 셀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초록색 테두리가 되게 크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초록색 테두리. 그리고 우측 하단에 어찌되었든 우측 하단에 초록색 사각점이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그게 흰색 십자가 포인트를 가져다 맞춥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포인트 이름이 채우기 엔달, 채우기 엔달. 그래서 이 상태자 범위를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도 가능. 범위를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 가능. 됐습니까? 결과가 안 맞는데요. 자, 일단 결과는 좀 이따 따지시고. 자, 앞에 봅니다.
자, 일단 뭘 확인하려면 수식의 형태가 같다고 했잖아요. 자동식을 쓰면. 자, 보세요. 셀 곱하기 셀 맞죠? 셀 곱하기 셀 맞죠? 점점점점점점 72번째 셀을 할게요. 제 화면 보세요. 셀 곱하기 셀 맞죠? 그러면 어찌됐든 수식의 형태를 갖추려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됩니까? 두 번을 써야만 다 채울 수 있잖아. 그러면 앞에 있던 예제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되죠? 앞에 있던 예제들은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한 번 사용하거나 무단처럼 두 번 사용하는 구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시트라는 녀석이 평면이잖아요. 평면에 붓질을 하려면 두 번,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 붓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 치우기 사용은 한 번 사용이나 두 번 사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구단 같이 이런 구조는 자동 치우기 두 번 써야 된다는 거죠. 같은 형태의 수식을 맞추려면.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과값이 맞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상대 참조로 작성하면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지웁시다. 범위 설정. 자, 그러면 자, 이꼴 이참조. 자, 우리한테 또 어떤 주소가 절대 참조라는 주소가 있네요.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키 가지고 갑니다. 절대 참조 형태로 곱하기 1 그리고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이제 해당 셀을 수식이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자, 자동 채우기 핸들 포인트 상태에서 상하 좌우 다운지 이제 이번에 오른쪽으로 데려갈게요. 자, 드래그를 하시고 버튼을 놓으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화면에 보이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응? 제발 잠깐만요. 지금 수업 열심히 안 드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요 포인트를 제가 요 포인트가 아니고 컴퓨터 다룰 때 포인트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기능 못 따라오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이건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범위 설정이잖아요.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냐고. 방금 설명을 그럼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이 주소 형태는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똑같은 형태의 주소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다 같이 이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셔야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봅니다. 응? 여러분들은 주말에 복습도 하세요. 제가 잘못 가르친 대로. 자, 그럼 범위 설정에서 자동 채우기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죠, 이제? 그럼 이제 주말에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동 채우기를 두 번 쓰니까 셀 곱하기 셀이라는 수식을 이렇게 맞춰주고 있네요. 이렇게 72개.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죠? 결과값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주소 형태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혼합 참조라는 주소가 남아있잖아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는데, 자, 이걸. 자, 일단 자동 채우기를 두 번 사용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신 상태입니다, 이제. 해야만 수식의 형태를 다 채울 수 있으니까 두 번. 자, 이참조. 자,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냐면, 방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72개의 수식을 다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저 식을 봅니다. 곱하기 연산자 앞에 있는 식을 봅니다. 72개의 셀을 쭉 훑어보세요. 아마 색깔도 빨간 색깔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쭉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저 보고 계시면. 뭔가 보이세요?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다 표시되어 있다는 게 보이세요? 네? 그러면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두 번 사용하는 동안에 10일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똑같이 나온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변화가 없으려면 뭘 도입해야 되죠? 달러라는 기호를 도입하면 되겠죠. 왜? 우린 자동 치우기 기능을 쓸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F4번키를 눌러서 11에 달러가 붙는 걸 하시면 되고, 그럼 H, 열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냐고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변하잖아요. 변하는 녀석한테 달러를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곱하기 1 참조. 자, 이번에는 곱하기 연산의 뒤에 있는, 자, 전체 현황식에서 파란 색깔 부분을 봅니다. 보니까 뭔가 보이세요? 뭔가 보이세요? 아, G가 72개의 셀에 G가 모두 다 표시되어져 있구나. 셀 주소입니다, G가. 그럼 저 G는 자동 채우기를 2번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고정시켜 놔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그러려면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겠군요. F4 4분키를 해서 G에 달러가 붙는 주소를 취하시고 열 행인 12에는 왜 고민을 안 하냐고요? 쭉 보세요. 다 변하잖아요. 변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한 번. 아래쪽으로 한 번. 어느 쪽으로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자, 범위를 이용하여 치우기 해줄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 자동 치우기도 가능하다. 구단 작성 끝. 이렇게 쉬운 걸 왜 어렵게 배워서 고생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하라고 가르쳐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식을 하나하나씩 다 적으세요. 100만 개. 미친 소리 같죠? 적으세요. 적으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다 보입니다. 적으면 보인다니까요. 규칙성이 보인다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매번 계산할 때마다 지금 다 적어야 되냐고요? 아니요. 잘 안 되시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장에 정말 적어보세요. 몇 개만. 그럼 규칙성이 보일 거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 머릿속으로 이제 저걸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머릿속. 어디서 뭐 엑셀 배웠는데 연필 가지고 막 적고 있으면 누가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 연필 잘 안 될 때는 연필 적는다. 그걸 한 서너 개만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한 서너 번만 해보시면 눈에 들어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니까 그걸 안 해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주소 형태를 변경을 못하고 과정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거 하셔야 될 부분이고 시험이니까 시험에서 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사실 어렵게 배우면 어렵고요. 이건 쉽게 배우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는 찾아보세요. 찾아서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뽑아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예? 쿠폰을 하나 드리든지 할게요. 왜냐고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초창기에. 예, 저도 편하게 수업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적어보시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는 횟수가 그렇게 뭐 매번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조금만 부지런히 뜨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걸 하고 갑시다. 자, 파일 하나 엽시다. 파일 탭에 열기. 방금 하신 거 실습해 봅시다.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계산 작업.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자, 열기. 그리고 저희들 교재 75페이지 펼치시고. 야, 응? 이게 왜 이래? 같이 할게요. 아니, 시간 드릴 테니까, 실습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자, 교재 75페이지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표 1에서 마음속으로 읽으시고요. 문제를 잘 읽고 문제 분석하려면, 해석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된다. 자, 이익금액을 계산하시오.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자,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 하나하나씩 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에? 식을 하나하나씩 다 작성해 본다고요.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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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자, 그 다음 자동 치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이건 자동 치우기,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내가 고생을 덜 하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자동 치우기 기능이 필요하다. 자동 치우기 몇 번 사용이 될 구조입니까?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다 되네요. 이때는 자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 움직일게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실 때. 자 그러면 이꼴 판매 금액 참조.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대답하기 좀 오케이. 상대 자 잠깐만요.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서 해놓을게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C3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기준은 여기를 보고 맞추셔야죠. 판단하셔야죠. 변해야 되겠죠. 자동 치유 사용할 때 변하는 셀의 위치가 변한다. 무슨 주소? 상대 참조라고 한다. 이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곱하기 마진율 참조. C9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제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잘 안 보이세요? 자동 치유 C9를 가지고 자동 치유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C9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 치유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변화가 없다, 고정이다. 뭐 이 주소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절대 참조. 어떤 꼴로 생겼습니까? 이런 꼴로 생겼죠. 주소 형태 바꾸셔야 되겠죠. 무슨 키 가지고 F4번 키 가지고. 절차인데 절차. 절차 이유가 익숙하냐 안 하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을 넣으셔야 된다. F4번 키. 그래서 저런 주소 형태를 표시하시면 된다고. F4번 키 너무 많이 눌렀다고 그냥 계속 누르세요.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주소 형태를 고민하신 이후에 자동 치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응? 하나 더 할게요. 자, 교재 75페이지 표. 자, 표 5에서 대출 포인트 확인하시고 셀 주소에 가서 연체 포인트 셀 주소에 가서 확인하시고 다른 포인트 총계를 계산하시고 포인트 총계를 계산할 범위가 여기네요. 그 범위도 확인해 보시고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총계 계산은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이렇게 계산해서 이 포인트 총계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힘들지만 귀찮고 힘들지만 하나하나씩 다 작성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다 작성을 하셨죠? 그 일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어딨냐고요? 제가 여러분께 다 드렸는데요. 드린 거 몰라요?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그 파일 안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적고 보니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내가 이런 수식을 100만 개 적으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네요. 그래서 자동 치우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네요. 자동 치우기 몇 번 사용해야 될 구조라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이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합니다. 자, 화면 보고 실습할 시간 드린다니까요. 자, 보세요.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절차라니까요. 절차에 익숙해야 됩니다. 자, 이꼴 대출 건수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요거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타나려면 이 녀석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 참조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니면 B22, B24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상대 곱하기 이 대출 포인트. C28셀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또 이거 똑같이 나오려면 뭐 걸어간 결과가 똑같이 나오려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고정이다. 절대 참조. 주소에서 변경은 F4분기 가지고 간다. 더하기 C22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겠죠. 뭐 하는 동안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상대 곱하기 연체 포인트 참조. C29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저 녀석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저 형태를 유지하려면 절대 참조여야 합니다. 주소 형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무슨 키를 이용해서? F4분 키를. 그리고 엔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2, 3, 4 해보세요. 2, 3, 4. 방금 같은 이런 방식으로. 근데 적는 건 굳이 꼭 필요하시다면 적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따로 풀이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교재 거 맞춰보시든지 하시면.